저는 네, 여수 송윤초에서 근무하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지도사회 연구대회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도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이때까지 가르쳤던 그런 경험들을 잘 정리해서 낸다는 의미로 좀 쉽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올해 출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도 사례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해커톤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해커톤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 실제 이제 성인들의 해커톤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도 짜내보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아이디어 과정이라 해가지고 문제 인식부터 발표까지 하는 과정을 했었고 이번에 2024년 때는 제가 이제 CCC라는 과정을 한번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 세 가지 과정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하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 너네는 왜 코딩을 하는 거 같니?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코딩으로 해결하는 거다. 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팔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 저희가 코딩을 통해서 로봇팔을 좀 달아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코딩이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네, 제가 연수 때 가져오기 적절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소주 뚜껑입니다. 네, 소주 뚜껑인데 이 소주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네, 소주 뚜껑인데요. 네, 소주 뚜껑을 열면 예전에는 사실 그 소주 뚜껑에 꼬다리가 하나만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 그 전에 네, 저희 지금은 근데 꼬다리가 지금 2개로 나오거든요. 혹시 꼬다리가 왜 갑자기 2개로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네, 그냥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다리가 2개로 바뀐 이유는 분리수거 때문입니다. 예. 왜냐면 소주 꼬다리가 1개가 나왔을 때는 병에 이 철제 이 뚜껑이 많이 흡착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잔여물이.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2개로 했더니 잔여물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유리병과 이 뚜껑이 잘 분리가 되어서 재활용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사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게 지금 보여드린 과정이 제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계속 해커톤 과정을 가르칠 때 가르쳤던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대회에는 대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SDGs를 활용해서 대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이들이 그 주제에서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정의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AI 시대가 와도 사람들이 가장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문제 정의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인식과 탐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하고 정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된 그런 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를 정의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하냐면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해결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그 둘 중에 어떤 거를 설정했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갈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의사소통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저희가 해코톤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게 실제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해결책을 구현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도 이거를 프로토타입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코딩을 배우고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학생들 팀 구성을 저희 해코톤 대회에 있는 규정처럼 실제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이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이 모두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코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논리적인 구성과 실력만 있으면
다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시너지를 조율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능력은 어느 정도 끼가 있거나 능력이 좀 출중한 아이들이 함께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회를 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서로 부딪힐 때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팀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존중하고 배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팀들을 구성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학년 팀을 한번 구성을 했었고 6학년 팀을 한번 구성을 했었는데 일부러 제가 이제 5학년과 6학년 섞어서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해커톤 대회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이제 5학년과 6학년의 그런 배경지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5학년 친구들이 6학년 선배들한테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6학년 선배들이 또 그 선배다 보니까 좀 그런 분위기상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상 조금 제시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동학년으로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회를 준비할 때 먼저 4월에 먼저 저희 학교 교내 대회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공문을 올려서 교내 대회를 진행해가지고 그 유형에 맞는 아이들을 뽑았습니다. 이 친구가 코딩을 너무 잘하더라도 좀 인성이 좀 안 좋거나 좀 약간 주의가 너무 산만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그 저희가 해커톤 대회 취지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시너지가 사실은 잘 나기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잘 보고 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거를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좀 이따 잠깐 뒤에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코딩 공부는 사실은 이제 코딩을 좀 처음 해보거나 접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를 위해서 4월부터 꾸준히 계속 코딩 공부를 같이 했고요. 5월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걸 하나씩 했습니다. 네, 그래서 4월은 좀 이론과 문제를 찾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고 5월부터는 이제 구현을 하는 훈련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대회 전까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주제를 찾아 정의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난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여러 개를 갈래를 만들어 봤고 그다음 발표 자료를 만들기 연습했는데 이제 대회 요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식화를 시키는 걸 많이 연습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때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요약이 정리가 되고 도식화가 돼 있어야 제가 설명하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 이해하기도 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훈련을 많이 시켰고요. 그 대회 2주 전부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좀 다르지만 그 대회 주제가 현장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모의 해커톤 대회를 제가 아이들과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깜짝이라 해야 갑자기 이제 주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그 훈련하는 그 회의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해커톤 대회 과정을 제가 심사위원이라 생각하고 진행을 했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 비판적인 질문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산불과 관련된 주제를 또 연습해 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스프링쿨러를 거기에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스프링쿨러를 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적인 면으로 이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좀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찔러주고 질문했더니 학생들이 조금 이제 다른 걸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뭐 AI CCTV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아이디어를 좀 구현을 해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실제로 이 팀원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대회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지도를 해주고 가르쳐 주는 게 좀 많은데 대회에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교사의 역할이 지도도 지도지만 이 코칭을 하고 그러니까 축구의 감독 같은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지시는 하지 못하지만 이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선수들의 그 멘탈을 케어하는 거거든요. 이제 올해는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로 줄었지만 저는 2박 3일 대회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틀 한 오후쯤 되면은 이제 조금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이미 내가 제출한 계획서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더 추가했으면 좋았을 텐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후회를 막 하게 되고 내가 이거를 냈는데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막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사가 꼭 그런 멘탈 케어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 이기러 온 게 아니고 사실은 해코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생 대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축제이거든요. 약간 프로그래머들의 축제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우리 재밌게 즐기다 오자, 우리의 모든 걸 쏟고 오자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오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멘탈 케어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저희 팀은 뭐 짜증내거나 이런 거 없이 재밌게 좀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대회의 취지도 맞고 예,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좋아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문제인식과 탐구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이제 지도를 했냐. 일단은 저가 2024년 대회 때는 제미나이가 좀 예, 없었고 챗GPT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이용을 했는데 근데 챗GPT를 또 이용하기 전에는 이제 제가 원초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제 구글 트렌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사실 뭐 어떤 뭐 수능이라든지 어떤 대회든지 뭐 임용고시라든지 좀 보면 그 해에 좀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했더니 이제 여기에 제가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서 이 사고라고 이제 검색을 했더니 올해는 이제 해킹 사고가 엄청 많았네요. 총기 사고도 있고, 예, 예, 테슬라 사고에 이제 저희 무한 공항 사고도 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주제들을 좀 파악하면은 이런 주제들과 같이 관련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너무 빠른가요, 혹시? 네, 저 선생님들의 소중한 퇴근 시간을 지켜드리려고 조금 빠르게 하고 있긴 한데요. 네,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SDGs에서 대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SDGs 지표누리 사이트에 가면은 17개가 정리가 돼 있고 이 아이콘들 하나씩 누르면 이 SDGs 목표에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SDGs의 17가지 주제를 다 이해하도록 이제 좀 공부를 시켰고 예, 유튜브에도 이런 SDGs 관련해서 지표 관련해서 하나씩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좀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제를 설정하고 이제 SDGs 주제에 맞는 걸 좀 끼워 넣었는데 지금 이제 익숙해진 이후에는 이제 SDGs 주제를 주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이제 문제를 실제로 해커톤 대회처럼 설정해 보도록 이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설정할 때 학생들이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주제가 예를 들어서 물과 관련된 주제다. 예, 물과 관련된 주제다라고 했을 때 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설정하면 좋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빠져지는데 이 관계도 분석을 저는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카인즈라는 뉴스 기사 분석에 대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지금은 AI가 너무 발달돼서 사실 AI로 지금 검색을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잘 해주지만 또 2024년만 해도 제가 그런 기능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카인즈라는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카인즈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기사 그 연관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주 지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 경주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연관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진과 관련해서 이러한 연관어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게 좀 해결 방안에 연결고리가 있거나 예방에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걸 아이디어로 계속 기록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분석 결과를 데이터로 이제 CSV 파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AI에게 주고 좀 데이터를 제시를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탐구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디어를 탐구할 때 제가 도식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게 실현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우주에다가 쓰레기를 모두 발사해 버린다. 이거는 사실은 뭐 효과성이나 이런 가능성 부분에서 조금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서 좀 차단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자신들이 냈을 때 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구현해서 제작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가 그 세 가지 기준에 조금 도달하지 못한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아이디어를 항상 탐구하고 문제를 설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관련 정보가 관련 정보나 근거를 잘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대회에서도 발표를 할 때 그런 관련 정보나 근거가 있어야 내 논리를 펼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그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는 도식화를 많이 시켰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이 했던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은 실제 대회입니다. 근데 실제 대회를 가니까 학생들이 그 제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빨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쫓기고 막 멘탈이 쫓기다 보니까, 이전에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 약간 못생기게 그리긴 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쭉쭉 뻗어나가면서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대회에서도 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연습을 할 때는 저희 그 창의적 그 발상 기법 중에 스캠퍼 기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좋은 기술들이 검증된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기술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로 구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연습하니까 학생들이 그 맨땅에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그걸 좀 더 난이도를 쉬워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짤 때 이제 환경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더 필요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중에 설명하면 좋을지, 그리고 역할을 어떻게 짤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고려해 보도록 지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진들은 실제 해커톤 대회에서 한 내용들인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설계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대회에서는 남자아이 3명이서 나갔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다 글씨가 악필이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포스터를 쓰는데 저도 못 알아볼 정도 글씨가 몇 개 좀 삐뚤어져 있어서 결국엔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는데, 글씨를 꼭 잘 쓰는 친구가 한 명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 포스터에도 저희가 어떤 문제를 설정했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냐, 그리고 이게 왜 효과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잘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림을 많이 좀 활용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활용해서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지도를 했고, 이 포스터가 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상호평가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상호평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왔을 때 이 글로 계속되는 걸 보는 것보다는 이 그림으로 도식화되고 설명을 추가로 해주는 것이 이 학생들도 이해가 쉽고 좀 더 흥미를 느끼고, 그 장비를 또 구현하고 보는 걸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스터에서는 간단하게 이 원리랑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빨리빨리 설명을 해주고 학생들한테 시연을 해주고 좀 체험을 하게 해줘야 학생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현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동료평가에도 아이들이 잘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료평가를 할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러 경쟁 상대에게 안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현장에서 좀 또 다르게 또 느꼈던 것은, 학생들도 좀 약간 잘 된 케이스를 바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티커가 많이 몰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된 모둠들한테 많이 몰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선생님의 그 진행위원 선생님의 말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흐름은 학생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딩을 이제 로봇에 연결해서 구현을 했고요. 이제 저희 팀원 중에는 한 명이 그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해커를 담당해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구현을 하고 이제 했고요. 사실 이 친구가 코딩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핑퐁 로봇이라는 거는 처음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교구로 핑퐁 로봇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교구들이 이제 좀 역할이 달라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는 굉장히 비슷하고, 그 스크래치나 뭐 엔트리를 해본 친구들이라면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가지고 예, 그렇게 구현을 했고 저는 초등학생이어서 그랬지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친구들이 충분히 정말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이제 그 친구가 또 양옆에 그 구현하는 다른 친구들한테 아이디어나 조언을 많이 들어서 좀 구현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안 될 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대회에서 그 대회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자고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구현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대회 때 이때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처음부터 진짜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때까지 연습했고 이제 구조화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학생들이 새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디버깅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학생들이 어떻게 잘 해결하냐, 이걸 구현해 나가냐 이런 것들도 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멘토권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제 그런 조언이 더 중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물은 전 최대한 많이 가져갔는데요. 그래서 박스를 저는 3개인가 가져갔습니다. 3개인가 가져가가지고 예, 준비를 했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예, 굉장히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는데 그 일단은 현장에서 구현을 할 때 필요한 이런 재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그 연기 감지를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연기 감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 향초를 할까 뭘 할까 했는데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급하게 구하게 돼가지고 불을 피우는 것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현장에서 제가 구하러 갔고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선생님이 그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이제 밖에 계실 수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숙소에 올라가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주기적으로 내려와가지고 학생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한 준비물을 제가 바로 구해줄 수 있어가지고 시간 안에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 규정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을 보시고 계속 감정적인 코칭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구현했는데 또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작동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아이들이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발표를 할 때 이게 작동이 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상호평가할 때 그 돌아볼 때 작동이 잘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꼭 그 작동이 잘 될 때 영상을 잘 찍어두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본적인 어떤 발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대회 측에서 이제 대회 주최 측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발표를 할 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모두 보면은 여러 모둠이 하지만 그 발표를 할 때 학생들이 아까 그 선생님께서 지도위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감이 없거나 좀 약간 떨려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 있게 해라. 네, 틀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대회 2주 전에 계속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을 훈련시켰던 게 이 질문에 대비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때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그 멘토 선생님,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요. 여기 발표를 할 때도 이제 마지막에 질문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잘 대답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자료를 제작하거나 연습할 때는 제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나 근거, 출처, 코드, 영상 이런 것들을 꼭 넣어보도록 지도를 했고 근데 이제 발표를 할 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왜 문제 정의와 문제 정의를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보 수집, 아이디어 표현 단계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했냐 이런 것들을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했냐 못했냐도 엄청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구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을 구현하고 싶다, 환경이 갖춰지면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예, 더 좋게 봐주시면 봐주셨지 감점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질문할 수 있는 요소를 아이들한테 실제로 질문하고 그걸 답변을 계속 준비하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조금 덜 당황하고 이제 잘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학생들 주도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코딩을 잘하는 친구 혼자서 하는 이 대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잘하면 안 되고 팀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잘 시너지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해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잘 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대회를 해보니까 이제 경험을 좀 더 나눠보면 이제 학생들 대회를 갈 때 예산이 이제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비나 간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재료비는 꼭 챙겨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어떤 대회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재료비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는 그 대회에서 저는 감정적인 코칭이 꼭 필요하다. 학생들과 즐겁게 해보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사의 연구 보고서가 이제 부담이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또 등위 결과를 얼마나 반영할지도 모른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대회이기 때문에 연구 점수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또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막 그렇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연구 보고서다 보니까 연구 보고서에 이제 형식을 맞춰야 돼서 부담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계획서나 보고서를 제가 했던 내용을 수필 형식으로 많이 기록해서 이제 정형화만 시켰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동료 평가의 중요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또 점수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도식화해서 잘 설명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질의응답을 대비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할 때 그 학생들끼리 팀원끼리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꼭 서로가 이걸 만들었을 때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서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꼭 시켜줘야 되고 우리 팀도 납득하지 못하면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구조화랑 템플릿화를 시켜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내용이 나와도 이 틀 안에서 얘들이 잘 구현하고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조금 더 아이들이 실제 대회에서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많이 틀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제 경험을 좀 나누는 자리지만 바이브 코딩을 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양상이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교사가 참여가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코칭을 해주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미리 제출을 하고 이제 사전 공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그 협의하는 그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 이틀만 운영하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덜 피곤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2박 3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뭐 한다면 뭐 이런 게 나오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단히 가져왔는데요. 뭐 물 전략을 했을 때 뭐 물을 쓰면 자동으로 물 전략이 얼마만큼 되는지 체크하고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현해서 학생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뭐 재밌겠다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올해 대회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사님이랑 또 지도 요원분들께서 잘 준비해 주시리라 믿고 선생님들께서도 재미있게 올해 대회를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아이들이 대회를 나갈 때 이제 부담을 가지거나 꼭 1등 해야 되나 우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즐기고 배우는 게 재밌다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즐거움과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직접 발언권으로 마이크 열어서 육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교구 관련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 이전 대회 작품 같은 거는 예시로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본선 대회가 개최가 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사진 같은 걸로 이제 찍어 놓은 거거든요. 찍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정선해서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요. 그다음에 5월 16일 날 연수 때 또 안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교구 관련 연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16일 날 지금 현재 주말 연수를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4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아마 지금 계획은 4월 30일인데 신청서 일이 조금 당겨질 수는 있어요. 한 이틀 정도만, 하루나. 그리고 나서 모집된 그 교구들을 보고 아주 빠르게 저희가 연수를 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좀 주요 항목들을 먼저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연수 관련된 건 진행될 것 같고요. 혹시 김성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교구 관련 연습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교구가 그때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그때 코드 위즈랑 그, 저기, 핑퐁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줄 때, 제가 먼저 그 핑퐁 로봇이랑 그 코드 위즈를 테스트 해보고, 학생들 저희 난이도에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난이도에 맞게 제가 선택을 했고, 학생들이 이제 핑퐁 로봇이나 코드 위즈를 다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 핑퐁 로봇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더 피지컬적으로 좀 구현해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핑퐁 로봇을 제가 이제 습득을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그 커리큘럼 책을 사가지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 그 책에 나오면 예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 예시대로 계속 따라 했고, 그 예전에는 그 교구 관련해서 그 교구 총판이라 해야 되나? 그 대표 회사? 네, 거기에 연락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교구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 거기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오류도 해결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네. 신진영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교구를 2개 이상. 지금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교구 사용이 좀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계획서 나가는 시점까지로 보면 아마 2개 이상은 뭐 사용하는. 근데 이제 너무 중구난방으로 뭐 몇 개 이하 이렇게 저희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3개 이하, 2개 이하 이렇게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문자 메시지로 하기 어려우시면은 바로 육성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교구가 좀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거 있었어요. 작년 대회에서 설명할 때 마지막에 한 친구가 저희가 대회를 하면서 모터는 반드시 2개, 센서는 몇 개, 이렇게 좀 제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우리에게 조금 더 모터와 센서가 있었다면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걸 내 생각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매우 아쉬웠어요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도대체 어느 범위나 수준까지 해야 되냐. 이게 사실상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수준에서 분명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시간이 있고 저희가 본선 대회 주제를 그래서 오픈하잖아요. 그럼 주제에 맞게끔 우리가 몇 개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조금 더 가늠이 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모터나 이런 센서들은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표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심사는 초등은 초등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저희 이제 오늘 사전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제 사무실 061-330-2141입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